안녕하세요. 조기현 마스터 코치입니다. 오늘은 성격 유형의 두 번째, 사교형 아이는 상상력을 자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사교형 자녀에게 동기부여를 하려면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사교형 자녀가 신데렐라나 해리포터 같은 책을 읽을 때 저렇게 멋진 성과 집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이 미래의 성공을 질문하는 것으로 동기부여도 가능합니다. 사교형 아이들은요, 친한 친구가 공부를 시작하면 공부를 하고요, 친구가 놀면 함께 노느라 공부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사교형 아이에게 동기부여의 원천은요, 삶의 주 에너지인 사랑입니다. 이 사교형 아이들은요, 가슴에 가득 사랑을 품고 있는 거죠. 사랑받기 원하는 정서적 충족, 그것을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교형은요, 이 세상을 무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무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객인 부모, 친구, 이런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태도를 보면 사교형 아이들은요, 가장 힘들어합니다. 마치 힘든 형벌을 상처를 받은 것 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사교형 아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교형 자녀의 정서적 만족을 위해서는요, 부모가 그래서 과장되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오버를 하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필자가 제가 학부모 특강할 때 자녀의 작은 칭찬거리에도 거품을 물고 쓰러져라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세 바퀴만 도르시면 자녀가 만족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장법을 써서 말하는 거죠. 사교형 자녀가 신중형 부모를 만났을 때 갈등이 가장 고조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중형 부모들은요, 사교형 자녀가 원하는 그것을 가장 못하는 부모예요. 초등생 사교형 아이가 쪽지 시험 100점을 맞고 기쁜 나머지 한 100m, 200m 밖에서부터 손을 흔들어 가면서 엄마를 위해서 달려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죠. 그런 달려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0m 밖에서부터 뛰어옵니다. 100점 받은 기쁨의 시험지를 휘날리면서 집을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아이에게 신중한 부모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엄마 나 100점 받았어요 라고 들뜬 마음으로 한 이야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중한 엄마죠. 반에 대체 100점이 몇 명이나 되니?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이렇게 말도 하죠. 세상에 시험이 그렇게 쉬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사교형 자녀는요, 정말 이 신중한 부모에게 나오는 이 말에 의해서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정말 이 스킨십을 또 가장 싫어하는 부모가 있다면 신중형이에요. 이 스킨십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사교형 아이들의 깊은 상처는 신중한 어머니들이 신중한 부모가 스킨십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교형 아이는요, 태어나서부터 엄마 옆에 늘 있고 싶었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손을 잡고 싶거나 옆에 있을 때는 늘 어깨를 기대거나. 그런데 신중한 엄마들은 가장 싫어하는 게 스킨십이에요. 제발 좀 떨어져라, 제발 좀 저리 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스킨십을 지극히 싫어하죠. 심지어 낯선 사람이 1m 이내에 접근해도요, 싫어하는 경향이 신중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은 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춘기의 심한 열병을 더 앓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왜요? 정서적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사교형의 아이들의 외모적 특징을 보면 턱선이 뾰족하다 그랬죠. 계란처럼 뾰족합니다. 계란을 세워놓은 것 같죠. 두 번째는 눈에 물기가 많다 그랬죠. 세 번째는 입술이, 제 입술이 좀 사교형 입술에 가깝습니다. 입술이 얇아요. 그래서 말을 좀 잘하고요, 영어에 재능을 보이는 아이가 많습니다. 의외로요, 이 사교형 아이들은 영어를 잘합니다. 또 예능 분야,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미술, 음악, 악기 연주 이런 것들 한두 가지는 능숙하게 하는 아이가 많습니다.
사교적 아이들은요 친구가 많고 쉽게 사귀며 온통 관심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친구가 나를 보고 엄마 놀러 가재, 친구가 나한테 뭘 같이 하재, 그 친구가 나한테 관심이 많다, 이 친구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거죠. 친구가 학교에 못 오면 친구를 위해서 함께 학교에 가지 않는 그런 아이가 바로 사교형 아이예요. 밤늦게 달이 뜨면 이른바 필을 받는 감성파이기도 하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뭔가를 하다가 아침엔 잘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잘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저희 집에도 사교형 자녀가 있어요. 바로 지난주 일요일 일인데요. 방학 때 친구들과 이제 중학교 친구들과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정말 일요일에는 늦잠을 자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아이가 새벽 6시부터 일어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2시? 거의 2시까지 안 잤거든요. 그런 아이가 6시에 일어나서 친구 만나러 가는 겁니다. 부산을 떨면서. 사교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교형은 주된 관심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과 쉽게 빠른 관계를 만듭니다.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교형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아이의 말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의 말에 응답하지 않는 행위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교형 아이들은 다소 집중력이 부족한 반면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설득력과 상상력이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교형 아이들은요 일이나 활동에 아주 열정적인 그런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사교형 자녀들은요 갈등 시 직접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면서 부정적 정보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향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화난 사람만 달래보려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복잡하고 세밀하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피하라는 경향 때문에 신중한 사람들과 만나면 주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신중한 남편과 사교형 어머니가 만나게 되면 주로 신중한 남편에 의해서 꼼짝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학습 코칭을 하다 보면 부모 코칭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교형의 동기 요인은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능력에 대한 공개적 인정,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자녀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견 개진을 허락하는 것이 사교형 아이들의 내적 동기를 만들어주는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교형들은요 예술인이 많습니다. 연예인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예인들은 사교형입니다. 간혹 신중이 섞여 있는 연예인들이 약간 좀 특이한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조용필 같은 분이 사교형이지만 신중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주 그 연예인 활동을 하되 굉장히 논리적인 기반에서 1년에 한두 번의 공연을 하고 그 외에는 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본인 일을 하죠. 서태지 씨 같은 경우도요 신중이 있는 사교형이라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본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공연을 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음반을 내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더 된다면 비 역시도 사교형이지만 신중형이 있는 사교형들은 조금 다릅니다. 사교형들은요 예술인과 연예인들의 대부분 서비스직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비스직이 이 사교형들에게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사교형들의 어려움은 뭐냐면 공부를 방해하는 첫 번째 유혹은 휴대폰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평균 200통 이상의 문자와 쉬지 않는 카카오톡, 이것이 학습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과 사이가 벌어지면 성적도 비례해서 떨어집니다. 이게 사교형에게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교형에게는 공부 잘하는 친구를 주변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수업 시간에 발표의 기회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자신과 남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도록 부모가 도와야 하겠습니다. 사교형을 살펴봤습니다.